새벽에 다리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딱 3초, 여기를 누르면 풀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수라이프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오늘처럼 꼭 알아야 할 건강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건강 비밀들을 제가 매번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새벽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종아리가 단단히 뭉치고 발끝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짧지만 극심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쥐는 단순한 근육 피로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 신호가 동반되면 혈액순환 장애, 신경계 이상, 심혈관 문제와 같은 더 큰 질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 김 씨는 몇 달 동안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말초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막혀 근육이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서 경련이 반복된 것이죠.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쥐라는 현상은 오랜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다리에 경련이 생기는 증상을 각근련이라 기록하며 기혈이 막히거나 몸이 차가워졌을 때 종아리 근육이 당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순환 장애 개념은 현대의학의 혈액순환 문제와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현대의학 연구도 이를 확인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의 약 40%가 수면 중 근육 경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 근육과 신경이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전해질과 신경 신호의 균형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갑작스럽게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운동 부족도 주요 원인입니다. 평소에 근육을 잘 쓰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면 근육은 쉽게 놀라고 반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던 분들도 지나치게 무리하면 경련이 발생합니다. 수분이나 전해질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은 근육의 정상적 수축과 이완에 필수인데 불균형이 생기면 근육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뭉쳐버립니다. 혈액순환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좁아지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경련이 잦아집니다. 실제 의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말초혈관 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새벽 다리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뇨제,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같은 약물의 부작용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특정 약을 복용한 후 쥐가 잦아졌다고 호소하는데 이는 약물이 전해질 균형이나 혈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잠을 자면 종아리 근육은 긴장된 채로 유지되고 새벽에 경련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노화 과정까지 겹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나게 됩니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쥐가 단순히 났다가 풀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위험 신호를 동반할 때입니다. 경련이 풀린 뒤에도 통증이 오래 남거나 다리가 붓고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심장이나 폐와 연결된 문제일 수 있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처럼 느껴진다면 혈관이나 신경이 막힌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 말씀드린 위험 신호 중에 겪어본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쥐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위험 신호까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통증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특히 한밤중이나 새벽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몇 가지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다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집에서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중 효과적인 6가지를 오늘 풀어드리려 합니다. 우선 가장 단순하지만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위집술을 꼬집는 것입니다. 경련이 발생했을 때 손가락으로 위집술을 강하게 꼬집으면 자율신경계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면서 근육 수축 신호가 약화됩니다. 처음 들으면 의아할 수 있지만 신경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원리입니다. 실제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늘 잠을 설쳤는데 이 방법을 배운 후에는 몇 초 안에 통증이 가라앉아 다시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순간에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조금 완화되었다면 이제 경직된 근육을 직접 풀어줄 차례입니다. 무릎을 똑바로 편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라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10초 이상 서서히 당기면 근육이 차분히 풀립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 쥐가 났을 때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이 발끝 당기기입니다. 발끝을 당기면서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손바닥이나 엄지를 이용해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 속에 쌓인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 빠져나가면서 뭉친 부분이 풀립니다. 새벽마다 쥐가 나던 70대 여성 환자도 이 마사지를 배운 뒤 회복이 훨씬 빨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강한 압력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고 부드럽게 시작해 점차 압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쥐가 잦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뒤쪽 승산혈을 지압하는 것입니다. 무릎과 발목 사이 종아리 근육이 갈라지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을 찾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강하게 누르고 1초 쉬는 동작을 5번 반복해 보세요.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경련 완화에 쓰였던 방법인데 현대 연구에서도 혈류를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시도한 분들은 확실히 경련이 빨리 풀린다고 체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 속 응급 대처법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경련이 풀린 뒤에도 근육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수건이나 전기찜질기를 종아리에 대어 온찜질을 해보세요. 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몸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쥐가 났을 때는 효과가 더욱 큽니다. 단, 경련 직후 통증이 심할 때는 바로 하지 말고 조금 안정된 뒤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다리를 교차해 꼬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리를 X자 모양으로 꼬면 근육이 반대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긴장이 완화됩니다. 즉각적으로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누운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 새벽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차례대로 적용하면 훨씬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윗입술 꼬집기로 신경 자극을 줄이고 발끝 당기기와 마사지를 통해 근육을 직접 이완한 뒤 승산혈 지압으로 혈류를 돕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온찜질과 다리 꼬기로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 순서를 익힌 환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지만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회복 속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응급처치법을 알아도 애초에 쥐가 자주 생기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쥐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 예방과 생활 관리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은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 새벽에 극심한 통증을 막아주는데 생각보다 단순한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잠을 잘 때의 자세는 경련 예방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로 자거나 발끝이 바닥 쪽으로 처져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새벽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 쥐가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무릎을 똑바로 펴고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두어 발끝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베개 하나가 근육을 긴장해서 풀어주고 혈류를 원활히 만들어 쥐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 환자는 몇 달 동안 새벽마다 종아리 경련 때문에 고생했지만 의사의 권유로 베개를 발목 밑에 두고 자는 습관을 들인 후부터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벽에 손을 대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은 짧은 시간 안에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하루 5분 단순히 몸을 쭉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경직되지 않으니 작은 습관 하나가 경련의 빈도를 줄이는 강력한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꾸준히 이 동작을 실천한 한 70대 남성은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쥐가 났는데 지금은 한 달에 1~2번으로 줄었다며 체감 효과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 보충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바나나, 감자, 시금치, 견과류 같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부와 멸치 같은 칼슘 식품도 함께 챙기면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슘과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경련 빈도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활동 역시 필수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뭉치게 됩니다. 매일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발끝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매 시간마다 일어나 다리 펌프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여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면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히 돌아가 경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쥐 예방뿐 아니라 혈관 건강 전반에도 이로우니 일석이조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전해질 균형을 흔들어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약을 복용한 이후 경련이 잦아졌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끊거나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담당 의사와 상의에 필요하다면 조정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수면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방이 지나치게 차갑거나 다리가 식으면 근육이 긴장해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잠잘 때 양말을 신거나 전기장판, 담요 등을 활용해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온도를 너무 높이면 오히려 땀이 나고 탈수가 올 수 있으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침 전 따뜻한 족욕이나 목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되어 숙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들인 분들은 쥐가 덜 난다고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체온 상승이 신경과 근육 반응을 완화시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쥐가 났다고 해서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은 근육 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약을 본인 판단으로 중단하거나 건강보조식품과 술을 함께 섭취하는 습관도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경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새벽에 큰 고통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 습관을 통해 쥐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은 오히려 쥐를 잘 나게 하는지 이제 궁합 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는 생활 습관뿐 아니라 음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 속에는 쥐를 예방하는 영양소가 숨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쥐를 더 쉽게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경련의 빈도를 줄일 수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부터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데 하루 한두 개의 바나나만으로도 충분한 보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분과 함께 바나나를 섭취한 뒤 새벽 쥐 빈도가 줄었다는 경험담은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 신경과 근육을 안정시켜 줍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자극을 완화하고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서도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근육 경련 빈도가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볶음, 무침, 스무디 등으로 섭취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근육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혈압 관리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 시니어분들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견과류 역시 효과적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에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 근육과 신경 안정에 기여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면 쥐 예방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열량이 높아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와 멸치 같은 칼슘 식품이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 흡수가 잘 되어 시니어분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과 뼈를 동시에 튼튼하게 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경련 예방뿐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가장 먼저 줄여야 합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같은 고염식품은 나트륨 과다로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을 높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쥐가 잘 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은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경련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잠들기 전 마시면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술은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또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공식품도 좋지 않습니다. 햄, 소시지, 냉동식품에는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련 빈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음료와 과도한 설탕 섭취 역시 피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과자, 빵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리면서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지고 근육이 불안정해져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견과류, 두부와 멸치 같은 좋은 음식들을 생활 속에 자주 챙기고 짠 음식, 카페인, 술, 가공식품, 음료 같은 해로운 음식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쥐가 나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다룬 내용은 새벽에 찾아오는 다리쥐의 원인과 위험신호, 응급처치법, 예방습관, 그리고 음식 관리까지였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치는 불편한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이해해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한다면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수라이프가 응원합니다.